어젯밤에 어제 저녁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누가 만찬을 가졌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경합했던 경쟁자 3명, 김민석 신임 대표 그리고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초청해서 만찬 간담회 가졌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 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이자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있는 주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후보들의 메시지가 좀 주목이 됐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약간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유감 표명도 좀 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송영길 후보도 뭐라고 말했죠, 방영식 평론가님? 네, 이제 정청래 동지하고 우회를 풀고 싶습니다. 이 우리 정청래 동지를 내가 그 붕어 IQ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예, 진짜 사과드립니다. 사실 송영길 후보는 신스틸러예요. 사실 이 자리도 보통 언론이 김민석 대표랑 정청래 후보의 포커싱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 이야기가 계속 신슬리처럼 등장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청래 동지와 오해를 풀고 싶다 한마디가 모든 언론에 다 실렸고요. 자, 정청래 후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12.3 비상기업 내란에 사선을 함께 넘은 동지이다 전우다. 그리고 반드시 총선과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메시지 혹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나요? 뭐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말씀 주시죠. 저는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화합의 장을 잘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무엇보다 저는 김민석 후보의 어떤 사과 메시지는 이게 승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자가 오히려 더 손을 내미는 거는 아주 잘한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송영길 후보까지도 이렇게 발언에 대해서 좀 나름의 어떤 사과도 했으니까 나름의 이제 그 통합의 밑자락은 깔렸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까지 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정청래 후보는 말만 놓고 하면은 사통통합이든 당원 주권이든 말은 다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말에 맞는 행동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면서 아무 조치를 안 하잖아요. 오래된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도 중요한데 이제는 정치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도 오늘도 사선을 넘은 동지고 전우고 이재명 정부와 공동 웅면죄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맞는 말에 따르는 어떤 행동, 예를 들어 딴지 게시판에 가서 글을 쓰시는 건 좋은데 쓰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그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돈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한다든지,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책임을 조금 더 행동으로서 보여야 이 메시지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말과 행동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면 이 괴리가 자꾸 정치의 신뢰를 저는 깎아먹는다. 정청래 후보는 이제 앞으로 본인의 행동을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그 동지란 표현도 나왔고요. 물론 이제 송영길 후보가 평소에 동지란 표현 잘 쓰세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은 그 박영식 동지 이런 거 잘 하시거든요. 신인규 동지, 우리 허영 동지, 우리 또 민주 진보 세력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그 동지 표현 잘 쓰시거든요. 근데 그 동지란 표현이 예전에 썼으면 약간 부담스러운데 요즘 또 새롭게도 들려요. 그럼요. 신선하게 오히려 신선하게도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어제까지였다고 봅니다. 이제 어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정청래 후보께서, 그 정청래 의원께서 더 이상의 뒤끝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 나오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라이브에서 김민석의 메시지는 졌다 이런 표현하시는 거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지자들끼리의 어떤 감정의 골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 있는 상태라서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저는 보지만, 정치인들이 결국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눠진 거를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정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자 다른 지지자들의 의견들을 또 종합해가지고 조율해주는 것도 전직 대표로서의 역할이자 또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의 책무거든요. 근데 어제 이후 심지어 대통령까지 만찬 자리에서 서로 이제 통합하자라고까지 메시지를 내주셨는데, 이 이후에 정청래 팀 정청래로 보이는 분들이 만약에 또 과도한 불복 메시지나 이런 걸 낸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께서 앞장서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제 화합해야 된다, 이거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간다고 하면
뭐 더 이상의 이제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근데 안타깝게도 전당대회 여지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브리핑 초기에 지금 오늘 순서 진행하면서 박영식 평론가가 전당대회 여론조사 이야기도 좀 하셨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의원 세 분이 딱 세 분만 나왔어요. 사실 뭐 많이 나오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최고위원 딱 세 명이 나와서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김어준 공장장의 이야기는 지금도 커뮤니티에서 계속 화제입니다. 벌써 한 이틀 전에 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처럼 보이는데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김용 전 부원장의 최고위원 탈락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대목이 주목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이다. 친명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따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입니다. 또 그 다음 메시지도 좀 의미심장해 보이는데요. 청와대로서는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것 이상의 얘기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대안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코어 지지층을 끌어안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코어 지지층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자, 친명과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함의가 좀 담겨져 있어서 지금도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어준 씨는 아까 제가 3연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쯤 되면 이제 저는 김어준 씨가 좀 솔직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코어 지지층을 품어라라는 얘기는요.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김어준이 흔들린다. 김어준을 품어달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의 희망사항을 코어 지지층을 빗대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화법은 저는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당대 끝나고 나니까 친명을 내세운 김용 후보가 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앞으로 친명을 잘 안 내세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문이 바로 들어가죠. 이번에 누가 반명 내세웠어요? 반명이냐고 물어보니까 다 학을 떼면서 왜 내가 반명이냐고 다 그랬거든요. 팀 정청래까지. 그러니까 김어준 씨는 전 정말 이제 좀 솔직해질 때가 좀 한참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모두도 솔직해져야 돼요. 저는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우리가 불과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도 명청 갈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거 있게. 예를 들면 뭐 합당을 갑자기 제기한다든지 희한한 움직임들이 하도 많아서 공교로운 일들이 많았죠. 그걸 명민준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점이 모여서 선이 됐다라고 표현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청 갈등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다고 그게 없나요?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의 문제지 현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도 통합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정청래 후보가 가지는 그 리스크를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문제 없어 라고 정신승리를 하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전 있다고 봐서 저는 정청래 후보의 행동도 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팀 정청래에게는 제가 이건 정말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권리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라요. 자유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이분들은 의무나 책임이나 책무는 전혀 지지 않고 항상 권리와 자유와 권한만을 집착하거든요.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가 있으면요, 본인의 의무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론에 대해서 뭐 개혁을 외칠 자유가 있잖아요. 언론 개혁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최민희 의원이 2022년도 10월달에 그 YTN인가 나가가지고 윤석열도 취재를 거부할 권한이 없대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도 공인 아닙니까? 가방위원장까지 지내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한과 책임, 이 권한과 책임이 비례된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집권 여당의 무제한의 책임이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팀 정청래가 좀 솔직해지고 그리고 본인들의 책임 이 부분까지도 전 직시해야 이 문제가 전 봉합되고 해결된다고 봅니다. 사실 뭐 박영식 평론가님 뭐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좀 간추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이 공장장, 그러니까 김어준 뉴스공장의 공장장의 이제 멘트라든가 지금 친청, 그러니까 팀 정청래로 분류되는 이 시청계의 움직임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이제 그 김어준 씨의 경우에는 저는 기복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라는 거는 본인에게 득이 되는 복을 좀 바란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실현적 예언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복을 바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기복 신앙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멘트를 보면
김용 부원장의 패배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해질 메시지도 무척 예사롭지 않을 것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예. 이건 바꿔 얘기하면 예사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고요. 번역기시. 네, 그렇죠. 그리고 친명이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 자기 당선에 도움이 되나 의원들이 이제 따져보기 시작할 것. 따져봤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예상, 추측 혹은 김어준 씨의 프로그램을 보는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께는 예언처럼 들릴 거고 예. 제가 보기엔 그냥 김어준 씨의 기대, 음. 바람, 간절한 소원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적인 게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게 거의 한 2달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코어는 그때 빠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부터 자기 실현적 예언을 통해서 지금 여론조사, 지금 이 시기에 보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실제 코어가 좀 흔들린 게 예. 그거 봐라 내가 흔들린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니까 물떠담도 기도해가지고 코어가 빠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내 말이 맞다라고 우기는 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확한 분석도 아니고요. 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팩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복신앙에 가까운 일이고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보고 흔들리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유권자들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의 국민들이 다 바보가 아닙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보고 나서 김어준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다들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까 이제 신윤규 변호사가 3번이나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한 줌이에요. 150만이 넘는 그 권리당원들 중에 아무리 넓게 잡아도 김어준의 메시지와 흔히 또 넓게 봐서 뭐 매불쇼 같은 프로그램의 메시지에 감기고 부안해동하는 분들은 전 30만도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인데 그 5천만 중에 1,000만이나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500만도 안 흔들린다고 봐요. 그저 그들의 이 틈바구니 안에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나 기복신앙을 설파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증됐잖아요. 3번이나 실패한 싸움이고요. 예. 앞으로 이 싸움을 더 이어간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패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해보시라. 아니 이 말씀 그리고 드려요. 예. 왜 그렇게 국민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느냐. 뭐 최민희 의원은 이게 이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온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언론이 이상하니까 또 언론 개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 자기 성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왜 국민들이 이렇게 팀 김어준의 행태에 대해서 왜 분노하느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름도 국민주권 정부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아서 그 자리에 갔다라고 하면은 국민주권 정부란 이름 못 쓰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지지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 예. 입지전적인 길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을 이제는 다 청소하고 어느 정도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1년 차에 지지율이 높게 나온 거예요. 딱 이유는 그거 하나거든요. 민심과 같이 갔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김어준 씨가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영어로는 이걸 이제 wishful thinking이라고 해요. 예.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고해서 희망 회로를 돌려가지고 이재명 정부 흔들려야 돼. 흔들렸으면 좋겠다. 어물전에서 썩은 내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갑자기 인분을 투척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썩은 내가 나죠. 그건 고의로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잘하고 있는 정부를 왜 이렇게 흔드는 거야. 그리고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 원한다며. 근데 왜 행동은 반대로 해? 여기서 국민들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그렇게 김어준 씨가 안 흔들어도 흔들 사람 많습니다. 조이대, 국민의힘, 거기다 트럼프, 뭐 대내외적 여건이 녹록치 않아요. 거기다 부동산 개혁, 어느 정부도 못한 거를 지금 하려고 대통령이 손 걷어붙이고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지방주도 성장, AI 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뭐 하나 쉬운 게 있습니까? 주식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팔았잖아요, 그동안에. 그래 놓고서 이렇게 흔들면서 나도 흔들리고 여러분들 혹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3번 들으면은 나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김어준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좀 솔직해져야 된다. 근데 솔직해져야 저는 이분이 한다. 솔직해지기가 어렵다고 어렵다. 봐요. 근데 예. 그렇게 돼야 본인도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좋습니다. 때는. 시계 방금 보셨죠? 잠깐 시계 보시는 것 같았는데 주제가 너무 많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길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아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한 말씀만 더 예. 귀한 이게 이제 존재들. 뭐 경향이나 듣겠습니다. 예. 한겨레나 이제 여러 언론사들에서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불만인가 봐요. 제 생각에는 많이 나죠. 화가 많이들 나셨어. 그래서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미디어가 레거시 미디어를 비판을 하려면 뉴미디어 스스로 정도를 갖춰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레거시 미디어를 악마화한다는 거는 전 그거는 그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요. 예. 물론 저도 레거시 미디어를 한때는 제레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종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왜냐면 고칠 부분이 많아요. 그건 예, 사실은 맞습니다. 하호영 기자님도 이 어떤 본 무대에 계시지만 우리 고칠 거 많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면서 건강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 뉴미디어의 방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그 보수 집단의 극우 유튜버들이 그 뭔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음모론을 펼치는 것, 예. 가짜 뉴스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거를 비판을 했었잖아요. 이 맞습니다. 내란 정국 때. 예. 근데 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 엇나간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그 비판을 예.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버 레거시 미디어가 만든 유튜버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균형이 좀 맞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되는 거예요. 뉴미디어의 큰 채널을 소유한 사람들이 예. 더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해볼 테면 해보시라 이거예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저도 여기 않습니다. 하나만 각주 붙이면 예. 최민희 의원도 달라지셔야 되지 예. 않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딱 네. 하나 달라졌던 징표가 예. 앞으로 재래식 언론이란 말씀은 안 됩니다. 특히나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 정도 되면은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식 언론관을 과연 버릴 수 있을까? 근데 예. 그 인식을 유지하는 한 박영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듣느라고 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를 못 드린 방금 올리셨는데 중요한 분들이죠. 예. 지금 제작진은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면 더 가열차게 더 가열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악단 메스 그랑테스트 국립 오케스트라가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은 다비트 라일란트의 지휘와 피아니스트 신창용의 협연으로 꾸며집니다. 프로그램은 드뷔시 목신의 우유 전주곡,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 드뷔시의 바다, 라벨의 라발스입니다. 프랑스 음악의 우아함과 낭만주의 협주곡의 뜨거운 열정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하세요. 이번 공연은 2026 9월 16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